안녕하세요. 매일 10분만 주식 매매하는 10분 트레이더입니다. 9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뉴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해외 증시를 보면 CPI 발표가 되었는데 3.7%포인트로 시장 예측치인 3.6%포인트보다 약간 상승 더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 증시에서는 크게 영향 없이 무난하게 반영이 돼서 보합세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그럼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대폭 줄인다. 가계대출이 급증을 하면서 정부가 DSR 산정 방식을 바꿔서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DSR 산정 때 주담대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을 하고 또 변동금리 주담대에는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축소를 했는데 오늘 27일부터 연소득 1억 원을 넘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 초과해서 9억 원 이하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경제 불확실성 커 에너지 방산 헬스케어 유망.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에 대한 경제 예상에서는 좀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고 경제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연착륙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미국 경기 둔화에 대비해서 미래 투자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는데 저평가 상태인 에너지주나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리고 있는 방산 분야와 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헬스케어 분야 등의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회당 100만 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현대차의 파격. 현대차가 임단협에서 특별 합의를 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난임 시술비를 회당 100만 원씩 횟수 제한이 업계 지원을 한다고 하고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뛰어넘는 그런 복지들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미국 세계 최대 규모 리튬 매장지 발견. 미국에서 대규모 리튬 점토층이 발견이 됐는데 단일 광산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거의 2천조 원이 되는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광물에서 중국이 강한 공급망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국과의 견제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자동차세 배기량 대신 차값으로 부과. 전기차에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그 자동차 대통령실에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재산가치 산정 방식을 차량 가격 등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고가의 전기차보다 저가인 내연기관 차량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골드만 내년 증시 주인공은 한국, 대만, 중국도 회복 가능. 골드만삭스 전략가가 내년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경기 회복 약해 약세장도 대비를 고배당 정책 수혜주 관심. 국내 주식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나와서 했는데 증시에서 이번에 삼성전자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2차전지나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의 쏠림 현상이 컸는데 이 쏠림 현상이 완화하면서 다른 종목의 상승세가 기대됐지만 오히려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고배당주나 정책 수혜 업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그런 정책 수혜 업종으로 보면 인공지능이나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꼽았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틈새 시장 뚫은 글로벌 탑티어 K바이오.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바이오 세션에서 여러 바이오 기업들이 발표를 했는데 레고캠 바이오는 이 ADC라는 신약 개발 분야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알테오젠은 동맥 주사를 자가 주사가 가능하도록 SC 제형으로 전환하는 기술에서 세계 선두권이라고 합니다. 또 네오 이뮨텍은 이 면역 세포 관련한 제재 분야에서 세계 선두권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은 알레르기 시장 공략을 위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소개하면서 일본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고바이오랩은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기술을 활용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감염병 예측 미술관 로봇까지 AI가 삶 깊숙이 들어온다. 정부가 AI 강국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9천억 원을 들여서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부 전반의 정책 전반에 AI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AI 스피커나 스마트밴드 등을 이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감염병 확산 예측 AI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교과서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AI 안내 로봇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아프리카의 8조 지원, 원자재 탈중국 추진. 정부가 아프리카 54개 국가를 대상으로 2년간 거의 8조 원의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 지원액인데 이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아프리카에 2차 전지 핵심 원자재인 뭐 코발트, 리튬, 흑연, 그리고 또 우라늄 등 희소 자원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9월 14일 목요일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경제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